안녕하세요. 프리베인 팀장입니다. 2024년 4월 1일, 벌써 4월이네요. NBA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가 너무 많습니다. 경기가 너무 많아서 뭐 데이터 정리도 해야지, 뭐 분석도 해야지, 지금 뭐 너무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성적이 좀 좋아야 되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주말 성적이 좀 안 좋아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고 주말 성적을 좀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 다음 주 되면은 일단 뭐 현재 뭐 야구 데이터, 그다음에 야구 일본 야구 데이터, 그다음에 한국 야구 데이터는 뭐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순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작업도 이제 거의 끝난 상황이고 조금 더 분석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고 다시 저희가 좋았던 성적을 보였던 것처럼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또 KBL도 끝났고 KBL 플레이오프는 글쎄요, 모든 경기를 다루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대부분 한 6, 70% 정도는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루도록 해보겠고 이제 뭐 KBL도 끝나고 NBA도 끝물이고 NBA도 이제 각 팀 한 8경기, 9경기 남았는데 한 3경기 남을 때쯤이면 NBA도 프리뷰를 종료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MLB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하루에 저희가 다룰 수 있는 경기가 해보니 저희 뭐 3, 4명이서 뭐 영상도 보고 스탯도 좀 해보고 하는데 3, 4명이서 그 축구팀은 축구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구팀이 야구팀이 저기 뭐야 농구 끝나면 농구팀이 야구팀이 되는 거고 야구 끝나면 야구팀이 농구팀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농구 야구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많이 경기를 다뤄봐야 한 10경기 10경기 그 데이터 분석하고 영상 보고 하면은 10경기 하는 데만 최소한 5시간이 걸립니다. 5시간이 걸리는데 그 이상 넘어가 버리면은 그 이제 분석이 아니라 그냥 뭐 감이 돼 버리는 거죠. 뒷방 할아버지들이 오늘 얘네가 이겨, 쟤네가 이길 거야, 뭐 이런 식의 돼 버리는 거죠.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도 잘 맞힐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그 분석의 퀄리티는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가 좀 근무 시간을 늘리더라도 최대한 많은 시간 많은 경기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는데 일단은 뭐 오늘 내일 모레면은 바쁜 건 다 끝난다. 좀 더 좋은 성적을 보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NBA 경기, 오늘 경기 뭐 리뷰를 해보면 뉴올리언스와 보스턴, 이게 뭐 많은 분들도 뉴올리언스를 보셨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스턴이 원정 경기라 원정 4연전인가 그래서 저희도 이 경기를 뉴올 쪽으로 볼까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객관적인 전력은 보스턴이 앞섭니다. 그리고 보스턴이 아무리 뭐 풀업을 확정 지은 상황이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현재 연패에 있는 보스턴이 경기를 그냥 대충 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아서 모르겠어서 이 경기는 패스를 했는데 뭐 역시나 보스턴이 뭐 승리하였고 그다음에 올랜도는 백투백 경기라 일단 빼버렸는데 뭐 무난하게 승리했고 저희가 이 경기 미러키와 애틀란타를 1순위로 가져갔죠. 릴라드가 없는 상황에서 애틀란타한테 핸디를 4.5밖에 안 줬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릴라드가 없으면 물론 백코트에서 애틀란타가 유리할 것으로는 예상이 되지만
이 릴라드가 없음으로 인해서 애틀란타의 장점인 백코트가 미러키의 백코트 수비로 인해서 조금 더 빡빡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즉 릴라드는 공격에 최적화된 선수고 릴라드가 빠짐으로써 미러키의 백코트 수비가 더 좋아지고, 그렇게 된다면 애틀란타의 백코트가 조금 더 불리하고, 그렇게 된다면 미러키가 장점을 보일 수 있었던 프론트 코트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득점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러키의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예, 저희 생각대로 들어왔던 경기였습니다. 내일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을 안 하는 이유가, 예, 좀 빨리 이거 하고 또 이제 스탯 정리할 게 있어가지고, 예,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 뭐 인사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조금 좀, 예, 시간이 더 좀 잠깐만 늘어져요. 그래서, 예, 빠르게 하느라고 녹방으로 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자, 오늘 브루클린은 캠 존슨이 빠지고요. 캠 존슨이 GTD고요. 그 다음에 레이커스는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GTD지만 웬만하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건 뭐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 레이커스의 원정 4연전이라는 거, 레이커스도 팀이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원정 3연전, 4연전 하게 되면은 체력적인 문제를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물론 브루클린이 3연승이어서 기세가 좋기는 하지만 그래서 얼핏 보면은 오늘 경기 브루클린이 조금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브루클린 직전 경기 시카고와의 경기에서 3점 적중률이 53%였습니다. 예. 그런 날이 있습니다. 3점 잘 들어가는 날. 예, 그런 날은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데 여전히 브루클린은 뭐 3연승을 기록하고 있다지만 토론토 워싱턴과의 연승이었고, 그 다음에 직전 시카고의 경기에서는 3점이 너무 잘 들어갔었고, 하지만 캠 토마스와 브리지스는 역시 여전히 자기 스탯 쌓는 데만 치중을 하고 있고 개인 플레이에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이커스가 직전 경기 인디애나전에서 패했지만 레이커스의 이제 문제점은 이제 러셀의 어떤 경기력에 따라서 팀의 승패가 좌지우지된다라는 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 클락스톤이 프런트 코트에 있는데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충분히 이 브루클린의 프런트 코트를 충분히 씹어 먹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브루클린은 실점이 109점이지만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립니다. 브루클린이 실점이 낮은 게 아니라 브루클린 템포가 느리다는 거. 예. 템포가 느리기 때문에 득점도 적고 실점도 적은 모습이고,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내일 경기 러셀만 살아나면 됩니다. 러셀만 평균만 해준다면, 진짜 러셀이 평균만 해준다면 내일 경기 레이커스가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을 만한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셀이 잘하는 날은 레이커스가 이기고요, 러셀이 못하는 날은 레이커스가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경기 러셀이 한 14득점 정도, 예, 14득점 정도 해주고 있는데 내일 경기 러셀만 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 백코트에서 벤치 구간에서 백코트에서 어떤 디니디도 뭐 준수한 활약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프런트 코트와 백코트의 밸런스는 레이커스가 브루클린보다 더 좋은 상황이고, 특히나 내일 경기 저는 이 리바운드에서 브루클린보다 이 레이커스가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근 3점 감도 직전 경기 브루클린이 53%를 넣었지만서도 최근 5경기 3점 적중률은 35%입니다. 레이커스는 39%고요. 예. 레이커스의 승리를 보는데 다만 이 직전 브루클린의 슛감, 그리고 레이커스가 원정 4연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걸 마행승 추천하기는 조금 어렵다. 예. 저는 이 경기 그냥 레이커스 승만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다득점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에 토론토와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토론토는 지금 바렛이 내일 경기 GTD입니다. 바렛이 GTD고 나머지는 필라델피아는 다 똑같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죠. 토론토는 남은 일정에서 얘네 8경기인가 뭐 9경기 남았는데 남은 일정에서 1승을 하기가 녹록치 않을 것이다. 예, 물론 오늘 경기 바렛의 출장 여부 물론 중요는 합니다만 바렛이 있으면 훨씬 더
토론토의 득점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뭐 바렛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반스도 없고 퀴클리도 없고 퍼들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필라델피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필라델피아도 현재 필라델피아가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걸 보면 맥시 일변도입니다. 예, 맥시 일변도. 거기다가 해리스와 우브레 주니어가 좀 해줘야 되는데 맥시는 지금 평균 5경기 24득점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브레 주니어 같은 경우는 한 10.4점, 예, 10.4점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해리스가 한 17점 정도 넣어주고 있고, 뭐 이 세 선수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선수들이 조금 제 몫을 해주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이 토론토 역시 뭐 전혀 어떤 경기력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보면은 120점 정도 실점을 하고 있는데 98득점 하고 있습니다. 득실 마진만 마이너스 21점입니다. 득실 마진만. 그다음에 필라델피아는 주전 구간의 출정 시간이 좀 길죠. 맥시, 우브레 주니어, 해리스의 출장 시간이 좀 길다라는 점은 조금 우려스럽지만, 일단 뭐 일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토론토를 상대로 좀 무난하게 핸디는 극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두 팀의 프런트 코트, 여기는 밤바, 그 다음에 여기는 올리닉인데, 이 프런트 코트에서는 뭐 크게 누가 우위라고 볼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 경기는 백코트에서 결정이 납니다. 과연 맥시와 우브레 주니어를 토론토가 얼마나 제어할 수 있을지. 맥시, 우브레 주니어, 뭐 해리스 제어 못하면 이 경기는 완전 필라델피아 사이드로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내일 경기 바렛이 출장을 한다면 뭐 바렛이랑 트렌트 주니어 말고는 토론토는 스코어러가 없는 상황입니다. 바렛과 트렌트 주니어, 그 다음에 맥시, 우브레 주니어, 해리스, 이 싸움이라면 전 필라델피아의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마인승 보고요. 저득점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샌안토니오와 골스와의 경기인데, 내일 경기 소헨이 결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톰슨과 쿠민가가 지금 G2딩인 상황인데, 골스는 탐슨과 쿠민가 나올 것 같고요. 소헨이 결장이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자, 골스 같은 경우는 지금 3연승 기록 중인데, 특이사항은 92, 93, 97 모두 다 100점 미만으로 실점을 하였다. 하지만 내일 경기는 샌안토니오가 골스 상대로 100점 이상은 넣을 수 있습니다. 애들 다 올랜도는 템포 느리고 수비 중심적으로 하는 팀이며, 그러다 보니까 골스도 간신히 100점을 넘겼죠. 샬럿 득점력 안 좋고 마이애미 슈가 엉망이고, 그러다 보니까 골스가 3연승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골스가 원정 5연전입니다. 내일 경기가 원정 5연전인데, 제가 이렇게 원정 연전이 많은 팀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죠. 게다가 샌안토니오는 3연승 중인데, 이 3연승 중에 2승이 피닉스와 뉴욕과의 경기입니다. 만만치 않은 팀을 상대로 2승을 거뒀어요. 홈에서. 특히나 직전 뉴욕과의 경기를 살펴보면은 뭐 샌안토니오의 어린 선수들이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브론슨이 이날 젤런 브론슨이 이날 60득점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웸비가 40득점을 넘게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안토니오가 승리했던 경기고, 골스는 저는 뭐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커리가 살아나야 돼요. 아직까지 커리는 100%의 폼이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골스는 커리가 100%의 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뭐 쿠민가, 그린, 위긴스, 그 다음에 탐슨의 어떤 득점이 수반되면서 좀 화력을 보여주어야지만 어떤 골스다운 컬러를 보이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최근의 3연승은 어떻게 보면은 골스의 컬러와는 조금 동떨어진 3연승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전 샌안토니오가 내일 경기 충분히 비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5경기 골스의 3점 적중을 보면 33%입니다. 샌안토니오와 크게 차이가 나는 모습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리바운드야 골스가 워낙 좋고, 그 다음에 페인트 존에서 득실도 골스가 좋은 상황이지만, 과연 내일 경기 이 쿠빈과 그린 뭐 이런 선수들이 웸비를 제어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점입니다. 직전 경기 웸비 보니까 뭐 일단 상당히 유연합니다. 웸비 같은 경우는. 예.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뭐 이렇게 억지스러움이 없어요. 예, 상당히 유연하고, 그다음에 패스할 때 패스하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뭐 빠지면 저기 뭐야, 수비가 떨어지면 3점 쏘고, 뭐 상당히 유연합니다. 이렇게 내외곽을 아우르는 웸비를 쿠민가와 그린이 수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를 샌안토니오 승을 보기는 조금 좀 무리는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 직전 경기 뉴욕과의 경기에서 이날 뭐 바셀이 44분 뛰고요. 웸비가 38분 뛰고요. 많은 시간을 좀 뛰었다라는 점이 좀 우려스럽고, 그리고 하루 쉬고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샌안토니오가 비비기는 하겠지만 승리는 골스가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게 골스가 이게 마인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경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승리는 골스,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 프랜승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저득점 경기, 예, 저득점 경기 예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미네소타와 시카고 경기입니다. 지금 미네소타는 에드워즈가 GTD고요. 그 다음에 루디 고베어도 GTD. 그 다음에 도순무 카루소가 GTD인데 모두 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미네소타는요, 직전 경기 덴버와의 경기에서 승리했고, 그 다음에 지금 4연승을 달리고 있고, 한창 경기력이 올라오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얘네 시카고 같은 경우는 경기력이 최근 좀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드로잔을 빼놓고 부셰비치 부진하고요, 와이트 부진하고요, 도슨무 부진하고요, 백코트도 부진하고, 프런트코트도 부진합니다. 부셰비치 드러먼드가 프런트코트에서 전혀 제 몫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드로잔 혼자 너무 억지로 경기를 플레이하는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콘니와 에드워즈가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고, 고베어가 수비에서만큼은 프런트코트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나즈리드, 그 다음에 앤더슨, 그 다음에 백코트에서 벤치 구간인 뭐 알렉산더, 이런 친구들이 미네소타가 중심 잘 해주고 있으면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기에 매 쿼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시카고 같은 경우는 주전 구간도 부진한 상황에서 현재 벤치 구간도 좀 부진한 모습이고, 벤치 구간 현재 득실 마진 보면은 마이너스 8점입니다. 그 다음에 시카고가 그동안 잘 됐던 수비도 지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고, 오히려 수비는 지금 미네소타가 시카고보다는 좋은 상황입니다. 결정적으로 3점에서 차이가, 3점 적중률에서 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인트 존에서의 득실은 시카고가 조금 더 좋아는 보이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시비치와 드러먼드의 페인트 존 득점이 아니라 드로잔의 뭐 레이업, 돌파 뭐 이런 것들로 인한 득점이기 때문에, 내일 고베어가 프런트 코트에 있는 내일 고베어가 프런트 코트에서의 어떤 수비를 하고 있는 미네소타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시카고가 페인트존에서 그렇게 쉽게 득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전 미네소타의 승 보고요. 이 경기 미네소타의 마인승 예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뉴욕과 오클라호마 경기입니다. 뭐 뉴욕은 다 나오고요. 뭐 저기 뭐야, 아누노비아와 랜들은 뭐 옛날부터 못 나왔고, 예. 그다음에 뭐 미첼 로빈슨이 GTD라는 점, 그다음에 하르텐슈타인이 GTD라는 점. 만약에 미첼 로빈슨 못 나오면 하르텐슈타인이 나오고, 하르텐슈타인이 못 나오면 뭐 미첼 로빈슨이 나올 겁니다. 예. 그다음에 벅스가 GTD라는 게 조금 아쉽고요. 예. 그다음에 오클라호마는 쉐이가 GTD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쉐이가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쉐이는 내일 경기까지는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경기는 뭐 쉐이의 출장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도 근데 현재까지는 못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백코트에서의 어떤 경쟁력만 놓고 본다면 쉐이가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뉴욕의 백코트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젤런 브론슨을 비롯해서 뭐 디비첸조가 있는 뉴욕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쉐이가 없는 상황에서 기디, 그리고 저기
직전 경기 누가 볼 핸들러 했냐면 위긴스. 그쵸. 예. 기디와 위긴스가 이제 볼 핸들러 역할을 하는데 기디와 위긴스보다는 브런슨과 디비첸조가 훨씬 더 백코트에서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코트에서도 뭐 홈그랜, 여기는 하르텐슈타인. 물론 홈그랜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홈그랜이 평균 득점이 홈그랜의 최근 평균 득점이 한 몇 점? 10 봅시다. 12점. 예, 홈그랜이 최근 평균 득점이 한 12점 정도인데 한 12점, 13점 정도는 주더라도 페인트 존에서 홈그랜에게 저 정도 점수는 주더라도 뉴욕이 저는 백코트에서의 우위를 보이면서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일 경기 이 벤치 구간에서의 어떠한 이 활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지금 브론슨과 디비첸조의 출전 시간이 좀 깁니다. 즉 주전 구간들의 출정 시간이 36분이나 됩니다. 예. 그리고 벤치 구간이 12분밖에 안 뛰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OKC의 벤치 구간 같은 경우는 닉스보다는 많이 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뉴욕의 주전 구간과 OKC의 벤치 구간이 경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서 뉴욕이 저는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홈 경기이다 보니까 뉴욕이 오늘 경기 주전 구간들의 출장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OKC를 좀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특히나 OKC는 쉐이가 없는 상황에서 직전 경기 이 피닉스와의 경기에서 좋은 3점 적중률로 승리하였는데 오클라호마의 최근 3점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잘 들어가는 날은 상당히 잘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는 날은 잘 안 들어간다. 직전 피닉스와의 경기에서는 매우 잘 들어갔지만 요날 휴스턴과의 경기에서는 잘 들어가지 않았고, 이런 3점의 적중률에 좀 영향을 받는다라는 점. 그 다음에 닉스의 3점 수비가 좋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34.6%죠. 그렇다면 내일 경기 닉스의 외곽 수비에 OKC가 충분히 고전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전 득점은 서로 비슷하지만 페인트전 실점은 뉴욕이 훨씬 더 적다라는 점. 게다가 최근 이 뉴욕 같은 경우는 이 누구야 하트가 미쳤습니다. 조시 하트 같은 경우는 득점은 7.6점밖에 안 되는데 개인 득실 마진이 플러스 14점입니다. 리바운드 평균 10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수비 상당히 좋고요. 과연 이 하트의 수비, 이 하트의 수비를 OKC 볼핸들러들이 하트의 수비를 극복할 수 있느냐도 저는 어떤 재밌는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 이 경기 뉴욕 사이드로 봅니다. 쉐이가 없는 OKC라면 저는 뉴욕을 가는 게 맞지 않나. 게다가 OKC의 3점이 들락날락 들쑥날쑥하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뉴욕의 승리를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경기는 저득점 예상을 합니다. 스케치 해드리겠습니다. 덴버 클리블랜드는요, 덴버 보고요. 그 다음에 샬럿 클리퍼스는요, 저는 샬럿의 프랜승 봅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 마이애미는 마이애미 보고요. 그 다음에 휴스턴 댈러스는 이 경기 좀 어렵지만 전 그래도 댈러스 보겠습니다. 댈러스가 내일 경기 GTD가 있나 확인을 해보면 뭐 돈치치가 GTD인데 뭐 웬만하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 유타는 이 경기 세크라멘토가 최근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게 쉽게 세크라멘토 마인승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승리는 세크라멘토가 하겠죠. 근데 이게 쉽게 세크라멘토가 마인승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경기는 패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20분까지요. 좋아요가 400개가 넘으면 내일 경기 NBA 추천 라인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MLB 추천 라인도 저희가 매일 지금 한 2경기씩 올려드리고 있는데 같이 NBA랑 MLB 추천 라인 올려드리겠습니다. 400개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 N팀장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